자, 오늘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고향 셔틀 외교죠. 지난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나라현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답방 형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일타 쌍피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래서 지금 어쨌건 이달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됐는데, 뭐 중국의 완승으로 끝났죠? 판정승? 판정승이라고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냥 완승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기도 못 피는 이란 전쟁 문제까지 얽혀 있다 보니까 뭐 시진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정상회담이 돼버렸고, 세계 권력의 무게중심이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뭐 이걸 전 세계인들이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지난번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선택이 달랐죠. 일본 다카이치는 이제 트럼프를 선택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시진핑을 선택했다고 해서 중국 쪽으로 확 기우는 외교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중 두 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뭐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어쨌건 좀 뭐 경쟁 관계에 있는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외교 중심축이 이전에는 뭐 특히 뭐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뭐 거의 미국 꼬봉 수준으로 태평양 축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인도양 축으로, 뭐 태평양을 포함한 인도양 축으로 대한민국은 외교의 중심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균형을 좀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카이치는 그냥 트럼프에게 이전에 하던 대로 풀 배팅을 해가지고 시진핑과 어쨌건 좀 불편한 관계를 올 상반기에 만들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타이틀 매치에서 중국이 승리한 것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중국이 떠오르는 태양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고, 좀 중국의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실용 외교를 펼쳐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반면에 이제 다카이치는 곤란한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곤란한 상황이 돼서 중국과 이제 대립을 했던 것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일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단지 우리가 뭐 중국 쪽으로 외교의 중심축이 이동을 했다, 제가 뭐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중심축이 이동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뭔가 주도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판을 짰고, 그 결과 뭐 일본도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좀 밀착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돌파구를 여는 뭐 그런 외교적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미국, 중국과 이제 가장 밀접한 나라들이잖아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적절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일본을 또 우리 편 쪽으로 강하게 끌어들이는 또 이런 외교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선거까지 지금 노린 거죠.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쥐는 이런 외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지방선거를 뭐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가장 이제 격전지라고 하는 TK 지역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민주당이 TK 지역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고려까지 저는 좀 포함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이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할지 모르겠네요.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 총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선거 개입을 한다. 선거법 위반이다. 다카이치를 고발해, 다카이치를. 자, 오늘 정상회담 소식,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경북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정상회담은 끝이 났고 두 정상은 만찬을 함께하고 있죠. 네, 안동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약 1시간여 전쯤에 마무리가 됐고 지금 두 정상은 이곳 안동 하회마을 인근으로 이동해서 만찬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찬에는 안동 지역의 종가의 고조리서인 수은 잡방의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 지역의 전통주인 태사주, 안동소주,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고 합니다. 닭 요리인 전게야도 준비가 되는데 특히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내는 특별한 요리인데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를 환대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 협력이 비중 있게 논의가 됐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습니까? 불안한 중동 정세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두 원유 등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양국은 일단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LNG와 원유 등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양국의 공조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유와 석유 제품 LNG의 스와프 거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日韓両国のエネルギー安全保障強化の2つを柱とする日韓協力を立ち上げ、具体的な行動を共同で検討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た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지만 무거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안보 협력이나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을 두고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중, 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또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 구상을 설명했다고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납북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직전에 그 안동 무슨 불놀이라고 그러던데? 제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그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또 친교 행사를 하는 그 영상을 방송 직전에 봐가지고 이거는 좀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좀 소개를 못 드렸는데 뭐 멋있더라고요. 안동에 이제 전통 놀이인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따뜻한 시간도 가졌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에너지 협력 문제. 지금 이란 전쟁이 이게 지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공수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지고, 트럼프가 이란에 이제 뭔가 통사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란 정부에서는 뭐 이번 기회에, 미국하고의 어떤 핵 문제를 완전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인지 협상을 대단히 고사세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 문제와 관련된 이제 자신들의 쥐불놀이가 아니고 줄불놀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줄불놀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줄불놀이 하는 뭐 그 영상 제가 봤는데 쥐불놀이니까 막 돌리는 거지. 돌리는 게 이제 쥐불놀이고
줄볼놀이는 이제 줄에다가 막 이렇게 불을 달아가지고 막 폭포수처럼 불이 떨어지는데, 야, 뭐 장관이더라고요. 거기서 막 그 판소리를 배를 타고, 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야,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 양반님네들이 어떻게 놀았는지를, 그러니까 옛날에 엔터테인먼트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룸사롱? 룸사롱은 아니고, 예, 비유가 좀 적절치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양반님네들이 거기다 불을 탁 붙이고, 그 배를 딱 띄워놓고, 안동 소주 넘어간다. 막 저도 이제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은 그러고 놀았을 텐데, 예. 저도 아주 뭐 딱 한량입니다. 제가 한량인데 어떻게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그것도 밤에 방송 시간을 잡는 바람에 이걸 못해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몰아가지고 이걸 한 잔씩 하는데, 제가 뭐 전에는 365일이면 366일을 술을 마셨습니다. 50대 초반까지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이놈은 괜히 뭐 이상한 약속을 해가지고, 진짜 뭐 시청자들한테 괜히 저 혼자 그냥 열받아가지고, 뭐 85세까지 유튜브를 한다는 둥, 독설라이트 1만 회를 한다는 둥, 괜히 뭐 공약을 남발해가지고, 또 약속한 거 안 지킬 수도 없고, 지켜야 되니까 그냥 또 막 억지로 하고 있는데, 이거 맨날 이거 땡기는 거죠, 이거.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냥 여기 가평 계곡에다가 줄무를 쫙 깔아놓고 정자에 딱 앉아가지고 한잔 하시게, 이렇게 됐을 텐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게 왜 잘못 걸려가지고 제가. 복만삼님, 잼통님은 우리의 비타민C, 김민석 총리는 비타민 B, 까왕님은 비타민 A, 복만삼은 그냥 비타 500. 저는 왜 비타민 A인가요? 제가 비타민 B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카이키 총리하고도 이제 친교 행사에 있었는데, 뭐, 의제는 이제 뭐 굵직한 의제 2가지였습니다. 이게 또 당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제고, 이란 전쟁 얘기하다가 또 순 생각나가지고 헛소리 했구나. 아무튼 이란 전쟁이 이게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이란이 뭐 배째라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생각만큼, 저는 지금 5월 초에는 전쟁이 끝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고, 이게 제 예상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상황이 된 거예요. 전 당연히 이란에서는, 이거 뭐 전쟁이, 트럼프가 이제, 종전을 하자, 뭐, 이러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종전을 할 줄 알았더니, 이란도 나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다라는 걸, 제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해서 5월 초에는 이제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는 이제 시진핑 만나기 전에 이제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란이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배째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과연 이게 종전이 될지,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 이란의 요구를 수용을 하자니, 그러면 전쟁을 한 이유가 없어요. 전쟁의 명분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거 뭐 종전협상을 했더니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걸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뭐 돈은 돈대로 내야 되고, 이게 완전히 패전국이 돼버리는 이런 협상안을 이란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트럼프는 이거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완전히 수렁에 빠져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란이 이게 물귀신 작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너 올해 중간 선거도 있고, 우리가 버티면 이긴다.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 뭐 지금 이런 태세로 돌변을 해서, 지금 뭐 전쟁이 이란에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양보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트럼프가, 거의 항복 문서와 같은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과 같은 상태는 아닐 거예요. 초반과 같이 뭐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고, 그래도 어쨌건 뭐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돼버리면은 석유 수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 원유 수합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뭐 없을 때, 힘들 때 좀 빌려 쓰자.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원유와 LNG 수합을 추진하기로. 그래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쨌건 에너지 수급을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서로 이건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필요한 일이고 우리도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뭐 만에 하나 중동 상황이 좀 악화가 돼서 급하게 원유가 필요하거나 천연가스가 필요할 때 일본과 중국, 한국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협력 방안을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 전쟁이 언제 지금 끝날지 모르는 이런 형국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뭐 그런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핵 문제,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뭐 언론 보도된 거는 이제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가 언급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쟁을 우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를 일본 쪽에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한중일이 협력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일한미,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게 어느 쪽과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의 인식과 한국의 인식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협력을 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다카이치는 여전히 이게 꿈을 못 깨고 있어요. 그 중국과 미국의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뭐 중국이 판정승이 됐건 완승이 됐건 어쨌건 이겨서 세계 국제 권력의 무게중심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하고 협력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현실적인 방안인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협력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카이치는 이제 미국과 긴밀히 협력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견해 차이가 조금 확인이 된 거죠. 우리는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일본 측에 전달을 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이제 미국과 협의를 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카이치가 이게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선물인 줄을 지금 모르는 거지. 이게 어디가 좀 모자라가지고 큰 선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푸는데 일본도 이제 북한하고 많이 얽혀 있죠. 일본의 가장 큰 안보상의 위협, 군사적 위협은 북한이에요. 그리고 뭐 뻑하면은 북한이 ICBM 쏠 때마다 일본 열도를 꼭 넘어가가지고 미국 쪽으로 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가장 불안한 게 일본이에요. 예컨대 북한에서 뭐 장거리 미사일이건 간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남쪽으로 발사하진 않아요. 그죠? 남쪽엔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쪽으로 발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서해 쪽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 단거리 미사일은 이제 발사 훈련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땐 대부분 동해 쪽에서 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ICBM을 이제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국의 어떤 공격,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핵 개발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면은 미국 쪽으로 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미국 쪽으로 쏘면은 일본을 넘어서 미국으로 날아가요.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뻑한 미사일을 쏘는데, 여러분, 일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이게 태평양으로 동해를 넘어서 태평양으로 날아가는 미국을 향해서 쏜 건지 일본을 향해서 쏜 건지를 떨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 솔직히. 응? 요즘에 뭐 미사일 요격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이게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한 중거리 미사일만 되더라도 일본 본토에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걸 미국 쪽에 쏜 건지 태평양에 쏜 건지 일본에다 쏜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일본은 매번 비상이 걸려요. 우리가 잘 안 알려져서 그러지 일본에는 막 사이렌 울리고 막 그 지하 방공으로 막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 뭐 그 얼마 전인가요? 예, 그 하와이 쪽에서도 작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북한에서 ICBM 실험을 해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에 뭡니까 비상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하와이 주민들이 막 방공으로 숨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일본은 뭐 북한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일본하고 북한이 뭐 관계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예, 뭐 철천지 원수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날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은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일본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잖아. 근데 이제 북한은 더 감정이 안 좋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일본을 이제 손봐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제 안보 위협보다 더 큰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북한 한반도 문제가 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게 일본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크게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 다카이치가 한국을 방문한 지금 이 순간에 북한 여자 축구팀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참 뭐 우연일 수도 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님의 뭐 큰 그림이 있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축구 경기 일정하고 정상회담 일정을 뭐 맞추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이번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인 것은 뭐 분명해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 요청한 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아마 그 트럼프의 입장을 뭐 조만간에 이제 북한 측에 전달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도 조만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남북 관계도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일본만 왕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한국, 중국, 북한. 이 네 나라가 협상 테이블을 열고 한반도 한국 전쟁에 종식을 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제 열리기 직전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오늘 다카이치한테 이제 귀뜸을 해준 거예요, 귀뜸을. 응? 야, 중국하고 잘해가지고, 북한 문제 우리 같이 풀자. 이런 귀뜸을 해줬는데, 이 다카이치는 돌아가는 흐름, 세계 국제정치 질서의 어떤 변동을 제가 볼 땐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 윤석열 수준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비바 아메리카죠. 예. 아메리카, 영원하라를 외치면서 그냥 미국의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있으면, 자신들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대통령님께서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중일이 협력을 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 엉뚱하게 이제 한미일, 예, 미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참 감 떨어집니다, 이 여자. 예?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치르는데도 이거 답을 못 찾고 있으니 이거 참 일본 국민들은 진짜 비극인 거죠, 비극이에요. 중국이 이제 세계 그 일진으로 세계 짱을 지금 먹었는데 올 연초부터 중국하고 치고받고 싸우질 않나. 또 이재명 대통령님이 북한하고 이제 뭔가 관계 개선을
될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일본도 좀 참여를 해라. 이런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나락으로 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결국 뭐 일본은 참 이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일본 국민의 뭐 70%가 한때는 뭐 다카이치를 지지를 해서 다카이치가 의회를 해산을 하고 그 개헌 의석까지 확보하는 그런 총선 결과가 2월 달에 있었는데 저기 어디가 모자른 사람을 저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함께 나락으로 가는 안 그래도 뭐 일본은 이제 후진국화 돼가고 있죠. 대한민국의 이제는 뒤처진 나라가 됐어요 이미. 우리가 한때 이제 일본을 동경하고 일본을 이제 따라잡는 그런 걸 국가의 목표로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미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경제 규모야 여전히 일본이 우리보다 크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경제력을 고려를 하면은 저는 우리가 이미 일본을 추월한 상황인데 거기에 일본이 세계 정세,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 이제 냉전 시대에 이런 낡은 사고 방식에 젖어서 미국과 함께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함께 같이 가는 거죠, 뭐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다카이치가 참으로 어리석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어쨌건 뭐 일본에 우리가 도움도 주려고 애를 썼는데 본인이 못 알아들은 거고요. 우리는 뭐 일본이 참여해도 그만, 참여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건 상관없어요. 남북관계 문제,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뭐 굳이 일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기회를 주신 건데 이건 뭐 다카이치가 못 알아들은 거니까 일부러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카이치가 이제 쫓아왔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얘기를 안 해줄 수는 없고 일부러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카이치가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 티켓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한테 뭐 지금 필요한 거는 뭐 에너지 수학과 같은, 이런 뭐 경제적 협력이 지금 뭐 당장은 필요한 거니까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또 진전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아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의미 있는 좀 성과를 이뤄낸 그런 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목적, 이걸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런 목적을 연초부터 이제 기획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 직전에,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획을 그때부터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보면 신의 한 수가 됐죠. 그 대구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뭐 근소한 차이지만, 김부겸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 전체가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동은 좀 의미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향인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향에서 이제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뭐 대구나 경북 다른 지역에서 이제 패배를 하더라도 안동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을 입증을 하는 또 그런 선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뭐 지역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번에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안동시장을 민주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TK 지역 전체에 뭐 지난주에 이제 모내기까지 하시면서 지금 TK 공략을 하고 계시고 게다가 뭐 어제 제가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그 대통령께서 이제 모내기를 했던 대구 군위군이죠. 군위군에서 무려 1,700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탈당을 해서 김부겸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움직이실 때마다 TK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이제 보궐선거 달성군이죠. 달성군 여론조사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 이게 이재명 효과가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성군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질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형룡 후보와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 지지율이 41.7%,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지지율은 48.5%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지지율 차이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의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박형룡 후보가 46.8%,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는 49.3%로 격차가 2.5%포인트로 좁혀져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 양상이었습니다. 차기 달성군 국회의원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후보자의 인물 및 자질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발전 기여도 24.9%, 소속정당 16%, 청렴 도덕성 11.7%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본 결과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90.9%로 높게 나타났고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5%였습니다. 네, 주민주님, 짜왕님 안동시민 민주당원인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안동 어르신들 대화해보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뭐, 안동에 이제 사시는 분이 이제 더 안동 민심은 정확히 아시겠죠. 근데 지금 분명히 흐름이 달라진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안동에서 제가 뭐 이길 수 있다, 이기는 게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TK 지역의 민심과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셨지만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지만은, 대구 달성군이면, 저게 그 박근혜 뭐 지역구잖아요. 저기는 뭐 7대3, 8대2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출마하는데 의미를 두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6%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이것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 이제 적극 투표층으로 좁히면은 투표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뭐 그래도 90%인데 어쨌건 뭐 적극 투표층으로 좁히면은 더 좁혀져요. 예, 2% 정도 차이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도 가장 이제 그 뭐 농촌 지역일수록 예전에 야도 여농이라고 그랬죠. 예, 이제 아니 예전에는 이제 주로 보수 정당이 여당을 했기 때문에 야도 여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도시 지역이라도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격차가 벌어지는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예컨대 경북보다는 대구가 조금 낫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 달성군에서 그 민주당 후보가, 그것도 민주당 후보가 사실은 뭐 인지도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무게감 있는, 뭐 지역에서야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셨겠지만은 그렇게 무게감 있는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은 어쨌건 뭐 전국구 스타급이었잖아. 빵진숙 하나로 전국의 인지도 하나는 뭐 거의 조지리 수준 아닙니까? 그 안 좋은 쪽으로 인지도가 생긴 거긴 하지만은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나름의 또 거물급 정치인, 뭐 대구시장 또 후보로 뭐 출마를 하느니 마느니 뭐 여러 가지 공방전이 있었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유권자들이 적어도 이름 석자는 아는 뭐 그런 후보이고, 지금 대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저도 뭐 처음 보는 이름이니까요. 거의 뭐 무명에 가까운, 이진숙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뭐 그런 인물인데, 이게 거의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런데 저 정도까지 좁혀졌다라면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수준이다. 뭐 실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TK 지역 전체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이재명 효과가 나오는 거는 지금 분명하다. 이재명 효과가 분명히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 뭐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 군위군에서 모내기도 하면서 대구 TK 지역 농민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도 보냈고, 또 오늘 한일 정상회담, 이거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근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정상회담을 하거나 말거나 뭐 관심도 없지,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데 안동에서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한번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번 방문한 이후에 거의 뭐 20년 만에 해외 정상이 안동 땅을 밟은 거예요, 지금. 안동 입장에서 보면 거의 올림픽 개최하는 그런 외교 이벤트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역 민심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지역이 상당히 소외돼 있고, 그 지역 우리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당한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뭐 일본하고 정상회담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동에서는 20년 만에 한 번 있는 이벤트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지역 민심에도 저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안동시뿐만 아니라 TK 지역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진짜 이번에는 기름종이 싸움이에요. 기름종이 싸움. 투표 결과가 저는 뭐 진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하는,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한 4, 5시까지도, 그러니까 6월 4일이죠. 6월 3일 날 이제 투표를 하니까 개표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새벽까지 진행이 될 텐데, 새벽 4시, 5시까지도 당선자가 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대구시장은 누가 될지를 아침 해가 떠야 확인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초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표가 소중한 거죠. 한 표가 소중해, 진짜. 근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밭이 아니죠. 논을 한번 확 엎어주시면, 모를 심어라. 모를 심어주시면은, 지역, 우리 이제 후보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주님도, 안동시 당원이라고 하시는데, 한 표 싸움입니다. 한 표가 모자라요, 지금. TK 지역은 한 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이 패배를 한다라면 이거는 완전히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패배보다 더 큰 참사가 지금 달성군 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적극 투표층에서 2% 정도 차이라면은 이거는 뭐 초접전인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현재까지는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주민주님은 남들보다 2배로 하셔야 돼요. 대통령 고향에서 지금 살고 계시니까 우리 대통령님의 힘이 되기 위해서 한 표라도 더 긁어오면 이긴다. 그리고 정 긁어오시기가 어려우면은요, 그 동네 이야기하시는 동네 어르신들 그날 아침부터 술을 한 잔 사세요. 우리 주민주님이. 어르신들 이직 어르신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술을 새벽같이 투표하러 가실래나? 그냥 새벽부터 뭐 술을 드시든지 어디 같이 놀러 가시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어르신들은 투표를 못 하시게. 그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뭐 궁하면 통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